자, 빈칸 넣기 복습 지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먼저 1번 물권에 관련된 거죠.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청구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그 순서를 미리 확보하는 것을 순위 보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등기를 뭐라 하죠? 가등기라고 하죠. 자, 이번 가등기 효력 중에서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본등기가 됐다. 이런 뜻이죠. 소유자 갑이 있었어요. 가등기 을이 있었는데요. 이게 본등기 하기 전에 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나중에 갑이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느냐, 현재 등기 명의인 병에게, 즉 제3자에게 청구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갑에게 청구해야 되죠. 즉 가등기 당시 소유권 등기 명의인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자, 3번 이렇게 을이 가등기에 기초서 본등기를 해버립니다.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를 하면 두 가지 효과 기억해야 되죠. 순서는 소급하죠. 따라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되죠. 두 번째, 을은 소유권을 언제 취득해요? 본등기한 때 취득하죠. 즉 본등기 순위만 소급할 뿐 물권 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 발생하게 됩니다. 자, 4번은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된 건데 특히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부동산이 매각이 됐을 때 을의 미등기 전매에 기초하여 이렇게 순차 전전 매매되었을 때 최종 양수인 병이 중간자 을로부터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처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실을 설령 갑에게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한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지요. 그래서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양도가 제한된다 그랬습니다. 자, 5번 등기 청구의 성질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부동산 점유 취득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지만 채권적 청구이죠. 5번은 등기 추정력이죠. 등기가 일단 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걸로 추정이 되죠. 이게 등기 추정력이죠. 자,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라고 믿었어요. 왜 믿지요? 잘생겨서 믿어요? 아니라 그랬죠. 등기부 확인했고 신분증 확인했고 인감증명 확인했고 다 확인했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자, 다 확인했으니까 과실 없는 점유자죠. 7번 과실 없는 점유자. 8번 혼동이죠. 191조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 지상권이라든가 저당권 같은 이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소유권이 소멸해요? 다른 물건이 소멸해요? 다른 물건이 소멸해야 되죠. 자, 9번 점유권 중에서 간접 점유와 관련된 194조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그 다음에 뭐죠?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임대인이죠.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10번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이 되는데 그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언제부터 악의가 되죠? 소 제기된 때로부터죠.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로 바뀌죠. 10번이죠. 11번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죠. 어떤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악의의 점유자죠.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 못하니까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과실을 훼손하거나 과실을 수취 못하면 대가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죠. 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12번 점유물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이죠.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되죠. 반면에 선의 점유자는 이 현존 한도에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악의하고 똑같이 손해 전부를 배상하죠.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죠. 타주 점유자는 선이라도 악의하고 똑같이 전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13번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219조. 어느 토지와 어디 사이에?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둘 중에 하나죠. 주의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13번이죠. 219조. 14번 상린관계 중에서 경계표 담 설치. 비용이 두 가지죠. 설치 비용하고 측량 비용이죠. 당사자 사이 합의, 관습이 없으면 설치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죠? 절반하여 부담하죠. 반면에 측량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죠?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죠. 14번에 절반 부담하느냐,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느냐. 이렇게 구별하면 되고요. 14번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원래 임의로 기산일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다만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때는 정할 수 있죠. 그런데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외라고 돼 있으니까 임의로 기산일을 정할 수는 없다가 되겠죠. 없다. 임의로 기산일을 정할 수 없다. 16번 무주의 동사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무주의 주인이 없는 동사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반면에 무주의 부동산은 어떻게 되죠? 국유로 한다죠. 국유로 한다. 17번 공유자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니까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죠. 다만 독점 못하니까 지분 비율로라고 되겠죠. 여기서 지분 비율로라는 말은 독점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18번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뭐의 과반수를 결정하죠?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죠.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합니다. 다만 무슨 행위는 각자 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19번 공유자는 공유물을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는데 분할하지 않는 약정할 수 있죠. 기간이 제한되죠. 5년 범위 내에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 공유물이 분할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자가 있는 부분을 취득했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되죠. 20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을 지는데 누구와 똑같죠? 매도인과 똑같은 담보 책임을 지죠. 어느 정도 지죠? 자신의 지분의 비율만큼, 기존의 공유 지분의 비율만큼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가로넣기를 통해서 가로넣기가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지만 가로넣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외워야 될 조문이나 조문을 외우는 그런 훈련의 계기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6까지 빈칸 문제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용익물권, 담보물권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빈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